네, 안녕하세요. 예, 책을 쓰는 작가 남인숙입니다. 제가 직업을 책을 쓰는 작가라고 방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직업이 책을 쓰는 작가인 사람은 사실 거의 멸종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직업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와, 요즘 책 읽는 사람들 너무 줄어들지 않았나? 아, 누가 이렇게 뭐 책을 읽겠어. 그리고 글 쓰는 거 별로 소용없는 일 아닐까?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실 요즘 우리 인류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텍스트를 소비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다 같이 책을 안 읽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은 텍스트를 내가 생산하고 읽고 유통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작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잘 쓰게 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작가적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내가 평범한 사람이고 그렇게까지 특별하거나 유명하거나 또는 너무 글빨이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을 내 글로 막 홀릴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 아닌데도 책을 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신춘문예 현황표를 하나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게 2016년 자료기는 한데 제가 최근 거를 찾아보니까 수치가 거의 비슷하고 변함이 없는 게 오히려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전국의 28개의 언론사에서 매년 신춘문예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응모자가 무려 64,951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6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당선자가 106명뿐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로 따지면은요, 612대 1. 와, 정말 신춘문예에서 당선이 되면은 장원급제예요, 작가로서는. 그리고 평균 연령이 소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9세, 거의 40세. 그렇고요. 시 같은 경우는 43.2세. 그리고 수필은 50세가 넘어가야 이제 당선이 되시는 거예요. 이 신춘문예가 뭐였냐면은요. 예전에는 자, 지금부터 당신은 작가입니다. 라는 일종의 작가 고시하고 비슷한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일단 이 시춘문예에 당선이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작가 자격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전부 신춘문예 출신이시죠. 그런데 요즘에도 이렇게 열기를 보이고 있는 신춘문예인데 해마다 분명히 100명의 작가들을 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막상 책의 저자가 되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 그게 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작가 보실 정도로 어려운 그런 행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신 분이면 당연히 문장 좋으시겠죠. 글 잘 쓰시겠죠. 창의력 있으시겠죠. 그런데요, 책이 되어 나오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우리를 작가가 되게 만들까요? 자, 예전에는 작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책을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기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기자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글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작가다 이런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도 책을 아직 안 냈는데 저런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이 책을 냈어 이러면 약간 괘씸하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조금 안 좋게 나가기도 하고 이런 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나 책을 쓰는 저자로서, 작가로서 대접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장벽이 많이 낮춰졌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책을 또 많이 쓰고 싶어 하고 또 웬만한 책들이 또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은요. 자, 내가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 시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요즘 뭐 인기 있는 드라마 얼마 전에 끝났더라고요. 뭐 눈물의 여왕 이런 거 있었죠. 그런데 그 드라마의 시청률이 뭐 엄청 났었는데요. 자, 그 얘기가 막 무지하게 새롭던 거예요. 시청률이 엄청 났어요. 예. 사실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는요, 셰익스피어 시대 이후로는요, 80가지 이상의 그런 스토리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아무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그 80개 정도의 스토리를 앞뒤를 짜맞추고 변형시키고 또 배치를 다르게 해서 끊임없이 변형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 같은 데에서 뻔히 있는 이야기인데 구조만 조금 바꾸고 하던 얘기 또 하고 뭐 막장도 살짝 나오고 또 이렇게 죽는 얘기, 예, 시한부 이런 것도 나오고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남자 주인공이 김수현인 것과 이민호인 것은 분명히 다른 드라마라는 거죠. 비슷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변형된 이야기를 접해왔어도 바로 여러분이 쓰는 책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특별할 것 없기 때문에 책이 되어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은 그냥 일단 접어두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시대에 굉장히 주요하게 원하는 책의 미덕이 바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콘텐츠, 예,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은 책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콘텐츠를 어떻게 해서 내가 쌓고 만들고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여러분 삶 자체가 콘텐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모든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생활 웹툰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특별하고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공감이 될 만한 데에서 소재를 찾아와서 그걸 막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데 금방금방 공감이 갈 만한 그런 내용들을 올리시잖아요. 어떻게 풀어나가냐. 그리고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콘텐츠로 내가 변형을 시킬 수 있느냐. 바로 그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만 가지고 있으면요. 콘텐츠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딱 그 정도로만 글을 쓰실 수 있어도 사실 괜찮아요. 요즘요.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그 챗 GPT 3.5 여기다 아주 못 쓴 이상한 문장을 막 풀어놔요. 그러면은 좀 부드럽게 다듬어줘.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글로 이렇게 싹 글다림질을 해서 챗 GPT가 보여줍니다. 어떤 시대가 됐는지 짐작이 되시죠? 글빨 자체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라는 시대가 정말로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콘텐츠가 더 중요한 시대를 살게 된 거예요. 그 챗 GPT가 뭐 별걸 다 하니까 뭐 웬만큼 글도 그냥 혼자 네가 다 써봐 이러면 다 쓸 것 같잖아요. 저도 실험을 해봤거든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좀 써봐 라고 했더니 정말 뭔가를 써내긴 써내는데요. 그렇게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뻔한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그런 내용을 좀 뻔하디 뻔한 문장을 쫙 써서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입력하는 사람에게 콘텐츠가 있어야 그래야 AI한테도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 안에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글을 배우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요즘은 또 권해드려요. 챗 GPT 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쟁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내 문장 다듬는 용으로 사용 한번 해보세요. 도구로. 맞춤법 같은 거 다 이렇게 좀 매끄럽게 해주고요. 어법이 안 맞는 것도 맞춰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쓰는 문장하고 챗 GPT가 만들어준 문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내 문장을 좀 부드럽게 다듬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는 했는데요.
여러분도 분명히 책을 쓰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와 계신 모든 분들이 책 저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쉽게 저자가 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쉽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인터넷 같은 그런 공간에 웬만큼 그냥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글을 올리는 거는 그냥 웬만큼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책은 어떻습니까? 최소 A4 용지로 꽉꽉 채운 거, 그 장평 늘리고 막 여백 막 늘리고 이런 거 말고요. 엔터 안 치고 그렇게 해서 70장 정도 되는 그 분량 정도는 써야 그냥 웬만큼 돈 주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겠다 하는 그런 책의 꼴이 나와요. 그런데 A4 용지를 70장 정도의 분량 이거 써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쓰는 그런 기법 같은 것을 어느 정도는 좀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냥 내가 혼자서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서 단순하게 책을 그냥 쓴다. 이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그리고 SNS에서 쓰는 그런 문투, 그거하고요. 책에 쓰는 문투가 좀 달라요. 매체마다 그 책에 어울리는 문투가 있더라고요. 제가 SNS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을 봤습니다. 와, 이 사람 완전 전문 작가 수준의 글을 쓰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단하다. 전문 작가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문장이 좋다니. 아이디어도 너무 반짝반짝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계속 받아보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책 작가가 되신 거예요. 그 본인의 글을 조금 다듬어서 책으로 내시는 그런 과정을 제가 봤는데 그게 스크롤로 올리면서 보는 문장 그리고 책으로 넘기면서 보는 문장이 너무나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잘 쓴 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작가로서 예비 작가로서 투고를 하실 때에는 두 번째 눈으로 편집자들이 글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글 좀 잘 쓴 수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그 인디자인에 딱 얹었을 때 책으로 나올 때 어떻게 읽히느냐 그걸 이분들은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투가 좀 따로 있습니다. 책에 어울리는 것이. 그런데요. 책에 어울리는 글을 잘 쓰실 수 있으면은 그 나머지 매체는 다 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매체에서 책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장벽이 높은데 책을 먼저 쓰시게 되고 다른 장르로 가시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저는 정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글쓰기를 다 해봤어요. 방송 작가는 방송 작가, 영화 시나리오, 드라마 작가, 잡지 글쓰기, 신문 칼럼, 또 뭐가 있을까요? 시트콤도 써봤어요. 시트콤 대본도. 다큐멘터리 써보고요. 뉴스 멘트도 써보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먼저 한번 쓰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 종류의 소용되는 글을 다 능수능란하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간에 책 쓰는 과정 같은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한테 와서 원고를 웬만큼 제가 초고를 다 써놨어요. 그런데 이게 책으로 되어 나오질 않아요. 라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콘텐츠가 이렇게 쌓여있고 초고가 막 2,000장이래요. 그런데 이걸 책으로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 여러 번 투고를 해도 도저히 기획서부터가 통과가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왜 그런가를 제가 핵심적으로 짚어드리려고 해요. 자,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경험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자, 우리는 경험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라고 사실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경험이 있고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무조건 좋은 글이 나오겠지, 쓸 거리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실제 인류의 역사에 좋은 글을 남긴 그런 저자들의 삶을 보면요.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사랑 얘기를 정말 많이 써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거의 초기의 웹 로맨스 작가라고, 웹은 빼야겠다. 예, 로맨스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제인 오스틴. 예, 많이들 아시죠? 오만과 편견. 그 제인 오스틴이요, 사실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었고요, 외출도 안 했어요. 그냥 거실 문학이라고 해서 그 거실 안에서만 그냥 집 밖으로 안 나가던 집순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주 작은 경험으로도 정말 그 수십 가지의 문학을 다 창작을 해내고 쏟아낼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따져보면 어떨 것 같아요? 경험이라는 게 필수가 아니라는 거 실감을 하시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글을 쓰려고 하실 때 동기가 뭐가 되냐면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책으로 꼭 쓰고야 말겠어, 이런 걸 동기로 해서 책을 쓰겠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경험은요 그냥 경험이에요. 이제 그냥 이게 경험은요 경험에서 그치는 거고요. 그냥 신기한 경험을 하면은 저기 서프라이즈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에 그냥 출연하면 되는 거예요. 특이한 경험 같은 거는 우리에게 글의 콘텐츠, 책의 콘텐츠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내 인생이 정말 책으로 따지면은 뭐 한 3-4권 정도 시리즈로 나올 만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나는 책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거기서 살짝 벗어나셔야 돼요. 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내가 유학을 갔다가 망했어. 유학을 정말 꿈꾸고 가고 공부도 잘했던 사람인데 유학 갔다가 망했다. 그러니까 나는 유학을 가지 말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싶다, 이런 기획서를 저한테 보내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로 부정적인 콘텐츠는 책이 되어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서 얻을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미 그 기획서를 보내주신 그분은요, 자기 경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세요. 벌써 제목부터가 그렇죠. 유학하지 마라, 망한다. 가제부터가 그랬어요. 자, 책으로 읽을 만한 그런 소재가 되어 나오려면요, 그 경험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거기서 얻은 콘텐츠가 따로 있어야만 책으로 쓰는 수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만 하면은 아직도 화가 나고 막 울렁증이 생기고 갑자기 공황장애가 일어날 것 같고,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어느 정도 승화시킨 다음에 콘텐츠화를 시키시고 자기 성장의 이유와 근거를 만든 다음에 책에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경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콘텐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내 소재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냥 책을 조금씩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책을 못 쓰시는 분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주 다 써놓고도 책이 안 나와요. 원고가 통과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자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캐릭터라고 하면 소설에서의 등장인물, 뭐 아니면은 무슨 문화상품에서의 다른 등장인물,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책을 쓴 그 저자에게도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그걸 일관되게 적용을 해야 책을 제대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뭐 웹소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소설, 이런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이 흥해서 작가 인터뷰를 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아무개 캐릭터를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얘가 살아서 자기 혼자 움직이더라. 나조차도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소설가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저자 캐릭터를 미리 정해두시면은 그 책에서 내가 할 이야기들도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저절로 나오고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책을 쓰고자 하는 어떤 분의 실제 삶에서 한번 제가 예를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뭐 아는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럴 법한 이야기를 구성을 해본 거예요. 자,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명문대에 합격해 대기업의 관문을 뚫어 입지전적인 청년기를 보냈다. 그러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시작하며 경력이 단절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 왔지만 극복하고 교육 사업을 시작해 성공을 했다. 자, 이게 실제 삶의 그런 소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지금 책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저자 캐릭터를 한번 분석을 쭉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실제 삶에서 나올 수 있는 저자 캐릭터가 4가지 이상이나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일단 이분이 교육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명문대에 나오고 교육사업에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자식들도 교육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법을 알려줄 수 있는 교육 전문가 이런 캐릭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캐릭터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을 이끌어낸 동기부여 모델 이런 캐릭터를 잡아서 책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고를 가져오시면은 내가 어떤 장르의 책을 쓸지 못 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세요. 그리고 무조건 에세이래요. 내 얘기를 쓰니까 일기장처럼 내 얘기를 좀 써서 가지고 오니까 그냥 무조건 에세이를 써서 내겠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 가지고 오세요. 한 99% 정도가 에세이 출간을 원하세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이게 에세이에 안 맞는 그런 기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에세이에 맞지 않아요. 네. 대부분은 어떤 실용서적이라든지 아니면 동기부여, 자기계발서 이런 게 될 만한 소재가 많은데 저자 캐릭터를 정해 놓으면은 장르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일부러 저는 자기계발서를 쓸 건데요. 저는 재테크 서적을 쓸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막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요. 저자 캐릭터를 만들어 보면. 자, 첫 번째, 효율적인 학습법을 알려줄 수 있는 교육 전문가다. 이런 캐릭터를 정하면 어떤 책이 나오겠어요? 내 자식 교육법. 이런 식으로 실용서가 나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캐릭터를 잡으면은, 자,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을 이끌어낸 동기부여 모델이다 하면은 자기계발서 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은 굉장히 어디 쓰레기장 뒤에서 책 주워서 공부했는데 전교 1등을 했다.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 내고 하면서 그러면 저절로 자기계발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캐릭터는 뭐냐면은 일 가정 양립에서 성공해서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선배 엄마로서의 캐릭터를 내가 잡는다. 나 굉장히 애 낳고 힘들었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좀 치유하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자식을 양육하고 하는 방법을 동시에 찾을 수 있었어. 이러면은 선배 마음으로서 양육서인 교육 실용서 이런 책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트렌드에 맞는 성공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가. 이거는 아주 노하우로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정보 제공가로서의 역할을 캐릭터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용서가 아무래도 될 수 있겠죠. 자, 에세이가 되는 거는 한 세 번째 정도 캐릭터? 여기서 겹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에세이를 쓰기에 적합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자,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일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쓰여진 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일기를 그다지 재밌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기는 술자리에서 술주정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근데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세이를 도전해 볼 만한 장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저자 캐릭터를 정해 놓으시면은 여기서 숙제를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요. 자,
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실패를 하느냐? 이거는요, 바로 책을 쓰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 바로 욕심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저자 캐릭터를 못 정할까요? 왜냐면은 이 저자 캐릭터 4가지, 5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이상을 한꺼번에 다 책 한 번에 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요. 내가 애 낳으면서 그리고 키우면서 그 눈물 흘리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내 경력을 이어나갔던 경험 이것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노하우도 막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거 나만 알고 나만 깨달은 건데 이거 무조건 알려주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개인사로 중간에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내 마음, 그 심정도 막 몇 페이지에 걸쳐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캐릭터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이걸 다 구겨 넣으려고 하니까 원고가 안 써지는 거예요. 왜 캐릭터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뭐 예를 들면 결혼을 해서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좀 필요해요.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겪었던 슬픔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그 글을 쓰면서 엄청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 여기까지 얘기를 할까 말까? 내가 어디까지 나 자신을 보여야 되지? 벌거벗어진 그런 느낌.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느낌을 받으면서 이거는 내가 못 쓰겠어. 이런 생각과 여기까지는 솔직하게 써야겠어. 이런 생각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또 호흡을 늦춰서 원고를 잊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자 캐릭터를 정해두면 해결이 되죠. 만약에 내가 워킹맘으로서 성과를 이룬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하면은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캐릭터는 그런 얘기를 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 없이 건조하게 노하우만 녹여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미리 정해놓으시면요. 책을 쓰실 때 쭉쭉 걸림돌 없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원고 그 자료 같은 거 다 마련이 돼 있고 자료조사 다 돼 있고 쓸만한 콘텐츠 이런 거 다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그걸 책으로 못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캐릭터를 한 여기 5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빼고 4개만 가면 안 될까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되고요.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그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가 보여주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또 내가 고백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내 인상의 면들을 다 포기를 하고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단 하나만 선택하는 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책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글 쓰는, 그러니까 책을 쓰는 초반에 가장 어려운 고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비만 사실 넘기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쉬운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캐릭터 하나 정하라 이러니까 그냥 말로만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게 지나온 내 인생을 다 돌아보는 일이 돼요. 이 저자 캐릭터를 정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겪어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 핵심은 뭘까? 내 알맹이는 뭘까?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제일 좋아할 만한 건 뭘까?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생각하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글만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노트북 앞에서 자판만 두드리고 있으니까 책이 안 나오죠. 만약에 여기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왜 나는 책이 안 나오지? 정말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저자 캐릭터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맛배기로 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는 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제가 오늘 이왕 들으신 김에 제가 검사까지는 못하지만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당장 쓰시지 않더라도요. 내 저작 캐릭터는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몇 줄 써보세요. 이거 바로 나오실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또 그래서는 안 되고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고비를 넘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거기서 내 저작 캐릭터는 뭘까? 어떤 걸 추출하면 내 인생의 엑기스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이런 걸 선택을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하는 해답을 여러분이 찾는다는 거는요. 그냥 책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넓은 폭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